저 인도 방문은요, 문체부가 주관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전용기에 문체부 직원은 2명만 탔다는 거고 전체 인원의 64%가 청와대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 드러나고 있는 일인데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저것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은 바지 사장이었던 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동행도 없이 공군 2호기 이용하고 고가의 기내식 비용을 치르고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시 전용기에 탑승을 했던 탑승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홍현주 기자. 네, 보통 대통령 순방은 1호기를 꽉 채워서 가는데요. 네. 이때 김정숙 여사 순방 공군 2호기를 이용했고 36명이 수행을 위해서 탑승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23명, 64%인 것으로 지금 여당이 확인을 했고요. 문체부에선 단 2명만 탔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과 장관 비서진 1명이었습니다. 문체부 소속 정부대표단은 총 7명이 갔는데 7명 가운데 5명은 민항기를 타고 간 겁니다. 문체부 측에서는 문체부 직원은 사전 준비차 따로 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권에서는 이 문체부 예산으로 띄운 전용기가 2억 3천만 원 넘게 들었는데 청와대 직원들만 대거 탑승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전용기를 띄우면서 문체부 직원들은 타지 마. 당신들은 따로 가.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차후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인도 방문 당시에 그 정부 대표단 단장은 도종환 장관이었고 예산도요 문체부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용기를 꽉 채운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쓴 사람들은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청와대 전속 요리사까지 그 영부인 순방에 동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재원 교수께요. 네. 자, 이런 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김정숙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아마 또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동원해서 아마 그 해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대통령 순방을 여러 번 따라가 봤거든요. 네. 그때 뭐 상황을 보면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거의 뭐 동격처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전이나 이런 그 대우를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관례였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 청와대 본관에 보면 대통령 집무실도 있지만 여사의 집무실도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걸 하면 여사의 행사에도 청와대 기자들이 풀 기자로 가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특사의 자격으로 해외 순방을 나설 경우에는 나름대로 뭐 전담 수행원들이 필요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의전 뭐 또 있어야 되고 뭐 통역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또 여사니까 또 의상과 관련된 뭐 그런 직원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곳에만 간 것이 아니잖아요. 뉴델리를 거쳤다가 또 허황우 기념식 있는 곳, 그리고 타지마할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마 전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해명도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이 전례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이 해외에 나가서 일종 외교 활동을 한 케이스가 2002년도에 유엔에서 있던 아동 특별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러 당시 이호 여사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호 여사는 그때 단촐한 수행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항기를 타고 갔다는 것이죠. 물론 뉴욕이라는 한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너무 대비가 된다. 그리고 당시 이호 여사의 이때 행사에서는요.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이호 여사였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표단 단장이 도종환 단장이고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특별 수행원이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격 전도라는 이 비판이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에 김정숙 여사는 특사라는 말씀을 방금 꺼내주셨는데 특사가 아니고 이제 수행원이었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주신 셈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정숙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을 바지 사장으로 앉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그 실무 책임자들, 국실장들은 아마 지금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정말 그때의 진실을 내가 제일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사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종환 전 장관 입장에서는 체면을 아주 구긴 셈이에요, 지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체부 장관을 바지 사장으로 넣고 본인을 끼워넣게 한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 외교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문체부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갔다 온 건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도 자체를 간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타지마할을 간 부분까지는 전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거기 가고 싶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위치고 가야 된다고 했다면 계획상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획상에서 없었고, 갔다 오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의 이런 형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칼럼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어떤 버킷리스트인데, 제가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의 인도 이 외교,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그 행보를 보면 그해 11월에 체코 프라하에 갑니다. 네, 체코 프라하에 가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원래 목적지는 G20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였거든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아르헨티나 갈 때는 LA를 경유해서 기름을 급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프라하에 갔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그때 얘기할 때는 뭐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간다고 했지만, 그때 체코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을 하면서 밖에서는 또 세일을 한다는 것도 약간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프라하도 타지마할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이 겹치면서 김정숙 여사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단계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